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텔의 몰락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의 위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과 마이크론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에 윈도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체죠? 자,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요,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MS. 자, 이 M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죠? 서버용 프로세서 자체 개발 착수, 악재의 인텔 주가 급락, 이런 소식이거든요. 자,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CPU를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컴퓨터 쓰실 때 컴퓨터 안에 CPU, 기본적으로 인텔 CPU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인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뉴스가 뜨면서 인텔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6.3%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제작한 서버 컴퓨터 PC용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라는 건 CPU를 얘기하는 거죠, 를 설계하고 있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라고 하죠. 자, 이 MS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참고로 이 ARM은 저전력 설계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요즘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전력을 좀 적게 쓰는 방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인텔 CPU들은 아무래도 전력을 조금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RM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CPU를 설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반도체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뉴스의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반도체 설계는 이제 아무 회사나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반도체 설계요, 애플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심지어 아마존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는요,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시장은 이제 무한 경쟁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설계는 아무 회사나 다 하지만요, 이 위탁 생산을 미세 공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삼성전자랑 TSMC 두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전력 설계인 ARM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 반도체에서요, 거의 다 ARM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만하면 인텔처럼 훅 갈 수도 있겠죠? 자, 인텔 한때는 반도체의 제왕이었고 절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인텔도 한물 간 것 같거든요. 우리 컴퓨터의 CPU 인텔 말고 뭘 다른 걸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CPU를 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업계에서는요, 자신의 기술을 믿고 조금만 자만하면요, 인텔처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텔의 주가 차트입니다. 일봉이고요. 자, 여기서 또 쭉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하락을 한 거죠. 그랬다가 다시 쭉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미세 공정 문제 때문에 쭉 떨어졌었죠. 뭐 인텔에서 미세 공정을 못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요, 주가가 아마 20% 이상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락한 다음에요, 다시 또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요, 이번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또 주가가 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와, 이거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회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요,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인텔은 역사 속으로 흘러갔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한때 세계 1위의 반도체 업체도 자만하면 이렇게 역사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인텔의 몰락이 삼성전자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방식에는요,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인텔 CPU를 쓰고 있었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거의 다 인텔 CPU를 쓰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메모리는 주로 이제 삼성 걸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기존 방식의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 CPU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삼성은 메모리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미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컴퓨터가요, 예전에는 CPU랑 메모리랑 이렇게 다른 칩을 써서 메인보드에 각각 꽂아서 따로 쓰는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요, 미래 방식에서는 CPU랑 메모리가 하나의 칩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설계할 때 다들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면요, 뭐 가격도 싸질 뿐더러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기존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점차 CPU랑 이 메모리를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이런 반도체를 설계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대만의 TSMC가 이 CPU랑 메모리 이 원칩 있죠?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면요, 이 메모리 산업에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이상 별도로 메모리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현재의 메모리 회사들 모두 다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삼성이 잘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이러한 변화에서 잘 살아남는다면요, 예를 들어 삼성이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든다 하면요, 주가가 현재보다 2배가 더 뛸 거고요, 만약에 이런 변화에 삼성이 도태된다 하면요, 주가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변화의 흐름에 앞장서서 잘 나아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반도체가 이렇게 변화할 때요, 어떤 기업이 이 변화에 더 잘 순응하는지 그걸 보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메모리 현물가 지수입니다. 최근 1년이고요. 자, 지난주부터 아주 로켓처럼 잘 상승하고 있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모습 계속 쭉쭉쭉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은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입니다. 일봉이고요.
자,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한 시점부터 상승을 쭉 시작해서요. 여기까지 온 다음부터는 출렁출렁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 가격대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일봉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해서 잠깐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쭉 상승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장중에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한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상승해서요. 지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조정이 오는 상황도 아니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6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요. 살짝 지금 조정이 올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자세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해서요. 최근 며칠 살짝 하락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날이요.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때가 바로 외국인 매수선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의 특성을 보시면요. 요때 매수가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하락할 때에도 요 가격대 근처에서는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밑으로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해 보면요. 마침 특별 배당 시 수익률 2.5%에 의결권을 더한 가격이 요 근방이죠? 73,000원입니다. 한동안은 요 가격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날이 또 월급날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이 특별배당 기준일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살짝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 외국인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그 뒤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죠. 외국인들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매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기관이 이렇게 살짝 매수에 들어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쭉 상승했다가요. 살짝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해 보면요. 특별배당 시 배당 수익률 2.5%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68,000원 지점이죠. 아까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고요. 이 가격대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이 특별배당 기준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살짝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죠. 다만 최근에 매도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둘 다 좀 줄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가격은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쨌든 상승한 채로 끝이 났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